우리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늘 우리를 웃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배신감에 몸서리치게 합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에 그토록 아파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지혜의 원류는 바로 전국시대의 사상가 한비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감정이나 도덕이 아닌 이익과 욕망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한비자는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감정에 의존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차가운 지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진심을 믿지 마라. 오직 그가 당신에게 이익을 주는지를 보라. 관계에서 진심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비자는 진심이란 이익에 따라 변하는 허상일 뿐이라고 보았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진심을 보여준다고 믿는 대신 그와의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얻으려는지를 생각하라.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을 칭찬하지 않는다. 당신을 칭찬하는 것은 당신의 환심을 사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모든 칭찬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를 가져라. 사랑하는 부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식을 버린다. 한비자는 가족 관계마저도 이익으로 얽혀 있다고 보았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노후를 보살펴줄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가장 끈끈해 보이는 관계조차 이익이라는 본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은 이익 때문에 움직이며 형벌 때문에 멈춘다. 사람은 감정이 아닌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되고 처벌에 의해 행동을 멈춘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이익을 명확히 하고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한다. 말은 거짓을 담기 쉽지만 행동은 거짓을 숨기기 어렵다. 한비자는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가 하는 말이 아닌 그가 실제로 하는 행동을 관찰하라고 조언한다. 상대방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의 본성을 의심해야 한다. 가장 큰 실패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한비자는 군주에게 끊임없이 개혁을 시도할 것을 촉구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은 계속해서 얽매일 것이다.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가져라. 믿음은 허상이며 현실은 이익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비자는 그 믿음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허상이라고 경고한다. 관계를 맺을 때는 감정적인 믿음이 아닌 현실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부터 나온다. 인간관계에서 당신의 권위는 당신의 인품이나 호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가진 힘과 명확한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게 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백성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애쓰는 것을 경계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려 애쓰지 마라.
당신의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명확한 상벌이 있어야 백성이 따른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명확한 상벌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당신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보상과 단호한 거절을 통해 관계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 당신이 답을 만드는 것이다. 세상에 정해진 답은 없다. 당신이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당신의 삶의 답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가장 큰 행복은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백성에게 베풀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냉정하게 이익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것을 무조건 베풀려 하지 말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라. 사람은 이익을 따르지만 군자는 의리를 따른다. 한비자의 철학은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이는 군주에게 냉정한 통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이익을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의리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과 함께 가는 것이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당신의 삶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져라. 가장 큰 성장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당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명확히 할 때 당신은 타인의 판단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민첩하게 하라. 말은 종종 감정과 허영을 담는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섣불리 말하는 것을 경계했다. 인간관계에서도 당신의 말을 아껴라. 불필요한 약속이나 감정적인 말을 앞세우지 않고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상대방을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자만하지 마라. 한비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가장 강력한 힘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사람은 이익 때문에 움직이며 형벌 때문에 멈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은 이익에 동기부여되고 처벌의 행동을 멈춘다.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명확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믿음은 허상이며 현실은 이익이다. 한비자는 인간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보았기에 믿음이라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당신의 관계를 믿음이라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우지 마라. 오직 현실적인 이익과 명확한 원칙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큰 행복은 당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백성들의 끊임없는 욕심을 충족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려 애쓰지 마라. 당신의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만족할 줄 알 때, 당신은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가는 것이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한비자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보았다. 당신의 삶을 위해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가져라. 가장 큰 성장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당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명확히 할 때, 당신은 타인의 판단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 당신이 답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관계에도 정해진 답은 없다. 당신이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당신의 삶의 답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꾼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상황에 따라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본성을 냉정하게 파악했다면 그에 맞는 태도와 처신을 유연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태도를 보이지 마라. 가장 큰 성취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취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라.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에게서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한비자는 호의가 나약함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신의 호의가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더라도 상대방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당신은 그 관계에 얽매이게 된다. 베풀 때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마라. 마음은 닫고 귀는 열어라. 타인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모두 보이지 마라.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대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강한 군주는 숨지 않는다. 통치자가 자신의 권위를 숨기려 하면 오히려 그 권위는 무너진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당신의 원칙과 강함을 숨기려 하지 마라. 당신의 단호함을 보여줄 때 상대방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평범한 것에 있다. 우리는 거창하고 화려한 관계를 추구하지만 한비자는 그보다는 현실적이고 평범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평범한 관계야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유용한 관계다. 지인은 거울과 같다. 모든 것을 비추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장자의 이 명언은 한비자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본성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되 그 관계에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다. 상대방을 파악할 뿐 그에게 당신의 감정을 투영하지 마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가는 것이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당신의 삶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져라. 가장 큰 성장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당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명확히 할 때, 당신은 타인의 판단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꾼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상황에 따라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본성을 냉정하게 파악했다면 그에 맞는 태도와 처신을 유연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태도를 보이지 마라. 가장 큰 성취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취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라.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에게서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한비자는 호의가 나약함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신의 호의가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더라도 상대방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당신은 그 관계에 얽매이게 된다. 베풀 때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마라. 마음은 닫고 귀는 열어라. 타인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모두 보이지 마라.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대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강한 군주는 숨지 않는다. 통치자가 자신의 권위를 숨기려 하면 오히려 그 권위는 무너진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당신의 원칙과 강함을 숨기려 하지 마라. 당신의 단호함을 보여줄 때 상대방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평범한 것에 있다. 우리는 거창하고 화려한 관계를 추구하지만 한비자는 그보다는 현실적이고 평범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평범한 관계야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유용한 관계다. 지인은 거울과 같다. 모든 것을 비추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장자의 이 명언은 한비자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본성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되 그 관계에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다. 상대방을 파악할 뿐 그에게 당신의 감정을 투영하지 마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가는 것이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당신의 삶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져라. 가장 큰 성장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당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명확히 할 때 당신은 타인의 판단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군주의 자리가 약하면 신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주를 해친다. 한비자는 통치자의 자리가 위태로우면 신하가 권력을 탐한다고 보았다. 인간관계에서도 당신의 위치가 불안정해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들 것이다. 항상 당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집중하라. 만물은 이익을 좇아 움직인다. 이것은 한비자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사람을 대할 때 그의 감정이나 의도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오직 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마음을 모두 알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백성의 마음을 모두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법과 제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가장 큰 슬픔은 슬픔에 갇히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슬픔에 오랫동안 갇혀 있지 마라. 한비자는 슬픔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상처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가장 큰 재앙은 적이 내부에 있는 것이다. 외부의 적보다 당신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적이다. 한비자는 군주가 가까운 신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 주변의 사람 중 누가 당신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사람은 이익을 쫓아 모이지만 원칙을 잃으면 흩어진다. 이익 때문에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곧 깨진다. 하지만 당신의 확고한 원칙은 관계의 신뢰를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당신의 원칙을 잃지 않을 때 당신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삶을 초월하는 것이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백성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통치의 본질을 초월하여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정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관계의 본질을 초월적으로 바라볼 때 당신은 더 큰 지혜를 얻게 된다.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타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낭비하지 마라. 한비자는 군주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경계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오직 당신의 이익과 원칙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냉정한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가장 큰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온다. 단단한 것은 부서지기 쉽고 부드러운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강압적으로 백성을 다스리기보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정적으로 강경하게 나가는 것보다 이성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가장 큰 실패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한비자는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 새로운 법과 제도를 시도할 것을 촉구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하고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은 계속해서 얽매일 것이다. 단호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져라. 지혜로운 군주는 신하의 모든 것을 알지 않는다. 통치자가 신하의 모든 비밀을 알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집착과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백성은 법을 두려워하지만 군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감정적인 위압이 아닌 모두가 따르는 명확한 법을 통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당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감정이 아닌 당신의 분명한 원칙과 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아야 한다. 가장 큰 배움은 실패로부터 나온다. 한비자는 군주가 자신의 실패를 통해 더 나은 통치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을 단순한 아픔으로만 여기지 마라. 그 실패를 통해 당신을 해치는 사람들의 유형과
당신의 나약한 점을 배울 수 있다. 군주의 자리가 약하면 신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주를 해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당신의 위치가 불안정해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들 것이다. 항상 당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만물은 이익을 좇아 움직인다. 이것은 한비자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사람을 대할 때 그의 감정이나 의도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오직 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마음을 모두 알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백성의 마음을 모두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법과 제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가장 큰 재앙은 적이 내부에 있는 것이다. 외부의 적보다 당신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적이다. 한비자는 군주가 가까운 신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 주변의 사람 중 누가 당신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사람은 이익을 쫓아 모이지만 원칙을 잃으면 흩어진다. 이익 때문에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곧 깨진다. 하지만 당신의 확고한 원칙은 관계의 신뢰를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당신의 원칙을 잃지 않을 때 당신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타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낭비하지 마라. 한비자는 군주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경계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오직 당신의 이익과 원칙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냉정한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렇게 한비자의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를 감정이 아닌 냉철한 이성과 지혜로 다스리는 법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차갑고 현실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는 깊은 조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겪는 모든 아픔은 어쩌면 감정에 의존했던 당신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한비자가 가르쳐준 냉정한 지혜로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상처받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